이 상황에서 조용히 초야를 떠난 김종인 씨에 대한 후속 소식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간다 말도 없이 슬그머니 가버렸어. 안철수 대표를 건방지다 뭐 이렇게. 아니 뭐 근데 이분은 예전에 그분 정신 이상한 분이다라고까지 안철수한테 얘기했던 분인데 뭘 이 정도 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얘긴데요. 이거는 이제 안철수를 열받게 해가지고 국민의 짐을 완전히 둥지에 불살라가지고 못 들어오게. 거기서 피해 나오는 잡새들을 주워 담으려고 하는 고도의 술책이죠. 세계일보 기사입니다. 김종인 안철수 건방지게 그런 말을 했다고 봐요. 배현진 아흔 앞두고 스토킹 같은 분노 표출? 김 전 위원장은 지난 11일 공개된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안 대표가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의 승리를 두고 야권의 승리라고 언급한 것에 관해 어떻게 건방지게 그런 말을 하나? 자기가 이번 승리를 가져왔다는 건가? 라고 물으며 불쾌감을 드러냈다. 김 전 위원장은 국민의당과 합당하면 당협위원장을 나눠 먹어야 하고 당이 혼란스러워질 수밖에 없다. 그러면 지지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국민의당 솔직히 무슨 실체가 있나? 비례대표 3사람뿐이라며 안철수는 지금 국민의힘과 합당해서 대선 후보가 되겠다는 욕심이 딱 보이는 것 아닌가. 그런 사람이 대통령 되면 나라가 또 엉망이 된다고 일침을 놨다. 안철수가 국민의힘에 못 들어오게 딱 계속해서 뭐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거는 내가 보기엔 떠밀어 넣는 것 같아요. 밀어 넣는다고요? 네. 어디로? 아니 국민의힘으로. 국민의힘으로? 이렇게 경고를 해주면서 안철수가 더더욱 몸이 달아서 국민의힘에 들어가서 빠른 방어를 완벽하게 치러내기를 바라는 것이죠. 오히려 김종인 위원장이 나가자마자 당 내부에 있던 그 끈떨어진 기득권들이 추호 선생이 있을 때 찍소리도 못하다가 대놓고 안철수 편을 들고 있죠. 우리의 배현진 대변인께서 뭐라고 했는지 좀 들어볼까요? 뭐 야권의 승리라는 안 대표를 향해서 건방지다고 말씀하셨다는 보도를 보냈는데 잠시 놀랐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뭐 선거도 끝났는데 아흔을 바라보는 연세에 30살도 넘게 어린 아들 같은 정치인에게 마치 스토킹처럼 집요하게 분노 표출을 설마 했겠는가 이렇게. 배현진은 홍준표 라인이잖아요. 그러니까 홍준표가 사실 안철수와 손잡았잖아요. 그렇죠. 근데 나이는 왜 얘기를 했을까요? 아흔을 바라보는 연세에 30살도 넘게 어린 아들 같은 정치인에게 스토킹을 하는 것처럼. 아흔 먹었으면 그냥 짜져 있어. 뭐 이런 의미인 거지. 대구로 돌아가시란 얘기지. 아흔이신데 지금 직립보행은 되세요? 뭐 이런 의미인 거지. 굳이 나이를 꺼내는 근데 건. 진짜 얘도 보면 되게 싸가지가 없긴 해. 진짜 싸가지 없어. 진짜 싸가지가 없긴 해. 나이를 전 이렇게... 주어를 얘기하지 않았어요. 싸가지가 참 없어 너. 옛날 그 방송국에서부터 없었다고 소문이 싸가지 났잖아. 없는 애로 유명하죠. 그 물 아끼는 거 할 줄 모른다는 개잖아. 여러분 양치질 하실 때는요. 이거 하는 동안은 물 어떻게 잠궈야 돼. 잠궈야지. 그리고 양치질은 양치컵을 사용하셔서 딱 컵에 받아서. 이거는 애기들이 어린이집에서 배우는 거예요. 어린이집에서 선생님한테 애기들이 딱 배워가지고 15번 헹구라고 그렇게 배운대요. 근데 그걸 못 배운 거지 얘는. 아무튼 지금 이 배현진의 아름다운 화합이 이 승리와 그러니까 담비와 같은 승리를 가져왔다 이런 그 말 그대로 무슨 어디 성경 구절에나 나올 만한 이런 칭송은 사실 국민의 짐 입장에서도 겁나 껄끄럽습니다. 아니 뭐 한 게 뭐 있다고. 그러니까. 선거 지고 난 다음에 당사에 와갖고 빨간 넥타이 한번 메고 난 다음에는 아무것도 안 해줬어요. 잠바도 안 입어주고 넥타이도 안 매줬을 뿐더러 부산에 박형준을 껴안았지. 안티는 가서 박형준 안아줬던 사람인 거야. 근데 이런 아름다운 담비가 안철수에 의해 가지고 뭐 다 그 중도파가 넘어가가지고 승리를 하게 됐다 이런 거는 정말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이거 뭔 사채인데 계약금도 안 들어왔는데 벌써 이자가 200%야 이런 느낌밖에 안 드는 거야 지금 같으면. 아니 뭐 현금은 넣어놓고 나서 이자를 내라 그래야 될 거 아니야. 근데 현금도 안 내놓고 갖고 야 우리 원래 약속
했으니까 서울시는 공동 운영이지 언제 자기가 공동 운영하다 그랬어. 네가 먼저 얘기를 꺼냈지만 이쪽에서 대답도 안 했는데 사인한 적이 없는데 벌써 신세 포기각서를 내놓고 지금 서울뿐만 아니라 국민의 짐을 탈탈 털어먹고 있어요, 안철수가. 아 너무 웃겨. 예. 그래서 동아일보 기사도 이런 게 났습니다. 단독 오세훈 안철수 서울시 공동정부 신경전. 야, 야, 정말. 이제 금태섭이 이 모든 거 이게 전결국장 되고 오세훈이는 저러고 댕기면서 욕 처먹을 짓만 하고 돌아댕기다가 네. 올 1년 훅 가겠네 정말. 하여튼 그래 노인 폄하 발언이네요 하셨는데 오월님께서 그래 이거 가지고 왜 그러니까. 언론은 문제 안 삼아요? 나이가 90이라는 거. 그런 거 이런 거 쓰면 문제 삼아야 되는 거 아니야? 야, 이 똑같은 멘트를 만약 민주당 의원이 했다고 해봐요. 그러니까. 와, 쥐 잡듯이 잡아 죽이려고 난리를 치겠죠. 언론 난리가 근데 내가 보기에는 얘가 오독을 한 것 같아. 아흔이 아니고 네. 이혼이 아니었을까. 이혼을 앞둔? 이혼 앞둔 스토킹 있잖아. 어? 이제 그만두기로 했어. 나 이제 나갈 거야. 딱 나가려고 했는데 막상 나가려다 보니까 좀 아쉬우니까. 아, 그 이혼. 그 이혼을 얘기한 게 아닐까. 아. 왜냐면 지금까지 사실상 동거 체제였거든. 아. 왜냐면 문서를 안 썼기 때문에 사실은 관계는 있지만 무슨 뭐 당대표를 하거나 제대로 된 권한을 안 보여주면서 지난 1년 넘게끔 말하자면 지금의 국민의 짐을 사실상 이끌어왔던 사람인 거잖아. 이혼하고 나가려고 하는데 우리는 실제적으로 사실혼 관계이긴 했지만 법적으로 등기가 없으니까 드릴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렇게 된 거고 아니 기껏 아무 짓도 안 했고 선거 이기게 해놨더니 아무 짓도 안 했고. 니들이 지금 나를 이렇게 박대를 하고 어디서 굴러온지 뭐 안철수하고 지금 짝짝꿍을 맞추려 그래? 너 내가 나가면서 하는 얘기지만 너 나 헤어지고 걔랑 한번 살아봐라. 너 피눈물 난다. 이 얘기인 거예요 지금 상황이. 지금 금태섭 측이 또 인터뷰를 했는데 야권 통합에 안철수가 합류해도 참여 안 한다. 창당 구상은 아직이다. 이렇게 하면서 쥐가 뭐 창당 구상을 하고 있는. 와 이제는 얘가 조만간 그 국민의당에 당 대표가 되지 않을까. 아니 근데 싶은 생각이 국민의당에는 들어요. 안 들어간대요. 얘 말을 어떻게 믿어? 네. 아니면 쥐가 당을 만들고 국민의 당이 흡수될 수도 있겠지. 네. 야, 이거 되게 재밌다. 진중건 전 교수, 김경률 회계사와는 얘기가 나오면 함께하는 거다. 거봐 이미 합쳤잖아 점점 이씨. 진행되지 않을까? 이미 진중권과 금태섭은 손을 잡았어. 네. 그리고 안철수 입장에서 금태섭은 떼놓을 수 없는 지난 한 10년 동안의 맹우야. 사실상. 그래요. 이번에 토론회에서도 어. 아휴. 실제로 토론회 가셨을 때 그런 얘기가 나올까봐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불통 겁니다. 어떡하실래요? 이러면서 했잖아요. 소통 얘기해주. 그러니까 금태섭이 저는 그냥 죽었다 살아나도 그냥 안철수 쪽입니다라고 지금 얘기한 거 아니에요? 여기에 아까 얘기했던 정무 수석이 되면 절대 안 될 이철리는 동업자 김한길의 비서 출신이라니까.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정대철 얘기 나오고 김한길 얘기가 나오면서 안철수 쪽하고 그러니까 윤석열이 그쪽을 만났다라는 얘기가 나왔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 얘기가 나왔고 자 안철수는 안철수 나름대로 꿈을 꾸고 있고 윤석열을 놓고 제가 봤을 때는 김종인하고 안철수 쪽이 지금 힘겨루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니야. 그렇지. 네. 그래서 김종인은 내 뒤에 여시제 있다 이거고 안철수는 그렇지. 봤지. 야구는 내 이거 한마디면 다 정리돼. 처음에 내가 얘기했던 대로 다 흘러가잖아. 자 이제 친박계 다 죽었으니까 이제 나 친이계 다시 돌리면 야 지금 대한민국 이 여권 정치 다 우리한테 넘어와. 그리고 박근혜도 못 잡은 언론 우리 꽉 잡고 있다. 이번에 봤잖아. 성렬아 그렇죠. 내 말 안 들으면 너는 정치 미래가 없어. 응? 바로 성냥팔이 소녀 줄리 딱 이틀만 동안 나가면 넌 끝장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을 거예요. 지금 윤석열을 끌어들일 수 있는 거는 단근이 아닙니다. 협박이에요, 협박. 예, 협박인데 김종인 쪽에서는 윤석열이 그렇게 얘기를 했겠지. 안철수 쪽이 계속 저렇게 협박을 하는데 그래, 김종인 기다려봐. 내가 대놓고 공식적으로 걔는 깔아뭉개줄게. 얼씬도 되지만 윤석열한테 확 이러고 있는 거죠 지금. 그래서 계속 뭐 대통령이 안철수 같은 사람들 나라가 엉망이 되니 뭐 그렇죠. 이런 얘기 계속 하는 것 같긴 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윤석열이 이러고 있는 거예요. 자
누구든 일단 나를 차지하기 위해서는 한쪽을 좀 제거를 해 주셔야겠어. 그래야 그렇지. 내가 갈 수 있어. 둘이 그거지. 싸워갖고 이기는 사람하고 할래요? 아이씨 무슨 절세 미인 놓고 싸우는 무슨 뭐 어? 야. 동탁이하고 여포야? 여포야. 이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어. 근데 정말 안타까운 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나는 걱정되는 게 뭐예요? 지금 언급되고 있는 모든 인사가 한때는 다 우리 편이었다는 거예요. 그렇지. 불과 4년 전만 하더라도 그렇죠. 김종인, 안철수, 이철이, 윤석열. 윤석열 전부 다 우리 편이었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그러네. 근데 그때는 우리 편인 줄 우리도 속은 거죠. 몰랐네. 속은 거죠. 그 놈들이 4년 후에 이런 짓을 하고 있을 거로 생각하면 아이고야. 지금 우리 편이다라고 믿고 있는 대통령과 민주당 등대에 서 있는 저놈들이 손에 꽃을 들고 있는지 칼을 들고 있는지 어떻게 합니까? 근데 만약에 4년 전에 우리가 이제 미래를 알았어. 타임오프를 해가지고 야 4년 후에 이게 대통령 등에 칼 꽂을 놈들이네 이래가지고 그때 4년 전에 우리가 여러분 큰일 납니다. 이것들이 뒤에 칼 숨기고 있습니다라고 했으면 과연 누가 그 말을 믿어줬을까요? 저는 이게 저는 되게 슬픈 일이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거꾸로 생각합니다. 이게 우연히 빚어진 일이 아닙니다. 이미 4년 전부터 그림이 그려졌다. 이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치열하게 바닥에 엎드려서 찍소리 안 하면서 조용하게 준비하고 포섭하고 가로닫고 기다리고 끊임없는 인내와 내부 조직적인 짓거리를 해놨다가 그렇죠. 지금 하나하나씩 바닥부터 하나하나씩 흔들어가지고 이제 어느 정도 흔들린다 싶으니까 본격적으로 밀어붙이기 시작하는 시점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승리만 믿고 하다가 어느새 이 너무나 당연하게 지킬 줄 알았던 우리 민주정부의 20년 집권이나 민주당의 180석들이 이제는 더 이상 확고하게 유지될 수도 없다라는 위기감에 빠져 있는 겁니다. 이게 정권 초기부터 준비되어 왔던 이 모든 사안들이 우연이 아니라는 두려움이 들면서 우리도 훨씬 조직적이고 똑똑하게 행동해야만 이 사태를 이겨나갈 수 있다라는 부분을 여러분들하고 다시 한번 되새겨보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180석 되자마자 저희 같이 방송했던 거 혹시 송 작가님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잠깐 국내 정치를 그때 하려고 그랬어요. 우리도 정치합시다. 라는 거를 하려고 했었어요. 왜냐하면 자 이제 180석 만들어놨으니 우린 손 떼고 지들이 알아서 하겠지라고 하면 안 된다고요. 제가 그때부터 얘기했어요. 자 저희 180석 만들어 드렸어요. 그러니 이제 다 여러분이 하시면 됩니다. 의원님들 제가 여러분 그렇게 놔두시면 안 된다고 계속 간섭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거 이렇게 하십시오. 저건 저렇게 하십시오. 국민들이 왜 180석 만들어줬는지를 계속 잊지 못하게 계속 얘기를 해야 된다라고 저는 제 목이 터져라 외쳤던 게 아직도 기억이 생생하거든요. 그래서 그 180석 승리 이후에 사실상 그 힘을 여세를 몰아갖고 개혁을 강하게 밀어붙였으면 지금 끝나고도 남은 시점이지만 그렇죠. 실제 아무것도 이루지 못한 상황에서 법안만 꺼내놓고 공수처만 만들어놓고 지금도 무슨 확대 회의를 하고 있다는데 실제 현장 조사관들도 못 뽑았어요 지금. 아무것도 못 하고 있어요. 7월달에 출범한다는 게 거의 불가능한 상황으로 스케줄이 늘어지고 있고요. 언론 개혁 법안 안 한 거 아니에요. 만들어 놓고 의결을 안 하잖아. 그러니까요. 뭐라도 됐든지 이제 표결에 붙이기만 하면 되는데 안 해. 법사위의 위원장도 우리 사람이고 의석도 180석이 있는데 안 한다니까. 그리고 제가 예전에 계속 말씀드렸던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여기 애들 전부 이상한 사람 넣어가지고 아예 개혁 의지가 없는 것처럼 몇 보이고. 번을 TV조선이나 MBN이나 채널A를 날려버릴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제대로 했으면 그 세 개 다 날라갔어요. 그것들을 다 날라갔어요. 살려놓고 이런 패배를 맞이하잖아요 지금. 다 날라갔어. 다 날라갔고 지금 MBN 어떻게 되는지 압니까? MBN은 왜 6개월 취소인가 뭐 그렇게 했잖아요. 거기 또 소송 걸었어요. 취소하라고. 그래서 우리 그때 다 얘기했잖아요. 그 결국은 안 될 거다. 네. 결국은 종편 또 다 살아났습니다.
진짜 분노하는 건 제가 그때 얘한테 5만 원을 잃었다는 거예요. 왜? 나는 그래도 최소한 민주당이 이 정도는 해줄 줄 알았거든. 나는 김현 부위원장인가 올 때부터 이거 안 되겠구나 싶더라고요. 제첩구 송작가 TV가 나온 최고의 히트 상품. 그리고 히트다 히트. 네, 예. 가장 오래된 우리 그 방송의 스폰서이시죠. 네. 올 가을에는 선물 세트로 선물할 수 있다. 오. 같은 가격인데 소장 세트로 별도로 판매를 하고 계시답니다. 네. 고향의 맛을 선물하는데 깨끗하고 청결한 섬진강. 섬진강에서 나온 음. 화개장터 제첩국 네. 많은 주문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제첩 알맹이가요 보리쌀보다 크면 이거 국산일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원래 작아요. 원래 네. 작아요. 치킨 소울푸드님께서 작지만 맛있는 게 국산의 특징이라고. 맞습니다. 정리를 너무 잘해주시네요. 그러니까요. 예. 한 봉지가 2인분인데 요게 500g이에요. 요게 5,000원이에요. 10개를 한꺼번에 주문하시면 5만 원. 배송비 무료입니다. 네. 화계 장터에서 식당을 실제로 운영을 하고 계시니까 혹시 그 근처에 갈 일 있으시면 꼭 거기 들리셔가지고 송작가 TV에서 봤다고 예 아는 척 꼭 하시고요. 뭐 하나라도 많이 얻어 드시기 바랍니다. 제첩전 달라 그랬어요. 디테일 갔었는데. 겁나 죄송하지만 제첩 좀 주세요. 아무튼 자, 그럼 우리도 이렇게 아는 걸 많은 분들이 문재인 대통령 답답하다 그러는데 문재인 대통령은 모른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다 알고 계실 다 겁니다. 알고 계실 거예요. 180석 만들어졌을 때도 문재인 대통령은 아마 그 부분을 굉장히 더 많이 걱정을 하셨을 거예요. 근데 또 잘 생각을 해보세요. 문재인 대통령을 둘러싸고 있는 사람들 중에 누가 세작이고 누가 등 뒤에 칼을 숨기고 있는지 우리도 다 몰라요. 근데 문재인 대통령 저는 알 거라고 생각해요.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일정 부분 정치라는 게 그렇잖아요. 정치라는 게 우리 생각에는 아니 이게 선이고 이게 악이면 분명하게 칼로 쳐버리고 해야지 왜 대통령이 그걸 못해?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의 위치가 너 아니구나 하고 쳐내기 시작하면 아무도 곁에 둘 사람이 없어요. 김경수 지사 곁에 둬야 되잖아요. 조국 장관이 곁에 두려고 하다가 옆에서 수박들이랑 기레기들이 무슨 짓거리를 했죠? 그러니까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문재인 대통령 옆에 사람을 두게끔 내버려 두지 않는 거예요. 이철이 내정서를 왜 중앙일보 단독으로 흘립니까? 그 이유가 뭔 것 같아요? 대통령의 임명권을 강탈하려는 짓거리예요, 이거는. 이낙연을 왜 그렇게 언론이 칭송할까요?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래도 문재인 대통령은 워낙 뛰어나신 분이기 때문에 주변에 놓고 컨트롤은 가능하시거든요. 근데 대통령이 다이렉트로,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컨트롤할 수 있는 이렇게 한계는 너무 분명하잖아요. 밖에서 민주당 수박하고 기레기하고 짝짝꿍 해가지고 협공을 해버리면은 대통령 목을 지금 계속 조르고 있는 거예요. 계속 조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우리가 알 길이 없으니까 문재인 대통령 답답해 고구마 왜 대통령을 뽑았는데 왜 저러고 있어요? 이러면 대통령을 또 고립시키고 우리마저도 대통령 등에 칼 꽂는 거라는 생각을 왜 못하십니까? 이제 대통령과 함께 이 비상시국을 이끌어갈 민주당 안의 파트너를 빨리 만들고 그 세력들을 다시 한번 힘을 밀어주면서 저들하고 정면 대결을 할 수 있는 힘을 국민이 밀어줘야 됩니다. 여기에 정치 혐오를 가지고 지금에 있는 사안을 비판하고 대통령을 원망하거나 지금에 있는 정부를 무능하다고 착각하는 순간 그들이 원하는 레임덕, 그들이 원하는 혼란은 더욱 가중될 수밖에 없고요. 이럴 때일수록 지금의 도종환 비상위원장과 문재인 대통령을 위한 지지를 더더욱 표명해주는 그렇죠. 자세, 그리고 그런 것들을 보여줄 수 있는 청원 운동이라든지 여러 가지 여론몰이, SNS의 해시태그 운동 같은 것들을 여러분들 얼마든지 찾아보실 수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가지고 다시 한번 개혁을 준비를 해야 되겠고요. 그래요. 그 그리고 역할을 돕기 위해서 저희 방송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진짜 여러분이 그럼 저희 뭐 해야 돼요? 당원 게시판 지금 24시간에 한 건밖에 못 쓰게 돼 있대요. 24시간마다 알람 정해놓고 가서 쓰십시오. 이낙연 아웃, 이철이 안 된다. 이 가히 새끼들이 당원이 올린 게시판 중에 지들한테 불리할 거 있으면 다 지우는 짓거리까지 하고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24시간 진짜 딱 알람 여러분 알람 설정해놓고 그냥 가서 매일 쓰십시오. 매일. 지금은 그걸 해야지 됩니다.
24시간에 하나 쓰는 게 말이 돼? 유튜브에 댓글 다는 놈들도 에피소드마다 하나씩 앞으로 다는데? 그래 지금 그렇게 만들어놨잖아요. 그럼 거기에 대응하는 수밖에 없어요. 응. 그렇습니다. 예, 계속 해야 돼요. 그냥 해야 돼요. 그러니까 질긴 놈이 결국은 이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쪽에서 목숨 걸고 나오잖아요. 근데 우리 목숨 걸라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목숨 걸라는 것도 아니고 그냥 글 쓰시라는 거예요. 글. 하루에 한 번 글 쓰는 거 어렵지 않잖아요. 복붙해놓고 그냥 계속 갖다 붙여. 24시간마다 한 번씩. 그럼요. 우리는 꾸준한 게 이기는 겁니다. 꾸준한 게. 끝까지 포기하지 네. 말고. 저것들은 우리를 염장을 질러가지고 정치에 대한 관심을 끊어가지고 지들이 더한 짓을 해도 모르게끔 국민의 눈을 가리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눈 빤히 뜨고 들여다보니까 오세훈이 3일 만에 뭔 짓을 했는지 그렇죠. 앞으로 박형준이 뭔 짓을 할지 왜 이철이 같은 놈이 청와대를 들어가겠다고 하는지가 지금 보이지 않습니까? 아니, 보는 대로 판단하고 행동하면 됩니다. 정치 부끄럽다며. 그래서 너 여기저기 막 불려다니면서 방송 많이 하더라? 근데 왜 다시 들어가려고? 정무수석이 뭐 하는 자리야? 정치의 한 중심에 있는 자리잖아. 들어가지 마요. 부끄러워서 나오신 분이 왜 다시 글로 들어가십니까? 그거는 자기가 왜 본인 방송에서 그렇게 한 입 가지고 두 말하는 정치인들 겁나 까도만 왜 근데 본인이 한 입 가지고 여러 말 하십니까? 들어가지 마요. 우린 당신이 부끄러우니까 거기 가지 마요. 특히 정무수석은 에이 양심도 없다. 그렇게 혼자 양심 있는 척도 많이 하고 잘난 척도 겁나 많이 했잖아 수년간. 에? 양심 없으시네. 하지 마세요. 본인 급감량 안 되는 거 아시잖아요. 네. 주말에 초선 오적은 이것들은 도적도 아니네. 이것들 쫙 깔아가지고 분위기 그쪽으로 몰아놓고 슬그머니 청와대 담 넘으려고 그러네 이 차리가. 세상에. 절대 우리가 더 이상은 도둑 맞지 않아야 될 것 같습니다.